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동생 전수배입니다. 성수동의 인기가 정말 나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수동 연무장길이 최고가를 갱신했죠. 피자 매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평당 3억이었는데 최근 알로안경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물이 평당 3억 4,500만 원, 매매 금액으로 약 1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성수동이 요즘에 팝업스토어의 또 성지다 보니까 임대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성수동에 거래가 되는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100억 이상의 건물들이 많이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촬영에 나온 이 두 건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무려 30억대입니다. 이 꼬마 빌딩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첫 번째 건물의 위치가 성수감장탕이랑 이제 쉑쉑버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이면으로 들어와야 되는 곳이고요. 이 같은 라인에 이제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저기 보이는 큰 흰색깔 건물 있죠. 저 건물이 하지원씨 건물입니다. 하지원 씨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건물이랑 이제 같은 라인에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최근 8월 달에 30억에 팔린 재건축 부지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옆쪽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이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일단 이 건물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5년 8월 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3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평수는 32.31평이고 연면적은 73.88평으로 지하는 없고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중공연도는 2012년 6월 29일 날에 지어졌고요. 자주식으로는 주차가 4대가 가능하며 여기 지역도 중공업 지역입니다. 일단 이 건물의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명도 조건이었었어요.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만 기간을 주면은 명도가 가능했었던 건물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장근 전에 이제 주택에서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물이었었기 때문에 대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매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소유권자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 명의 이제 공유자들이 의견을 합치해서 이제 매각을 한 건데 평당 금액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렴하게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하면은 무려 1억입니다. 이 라인에 매물 나오는 재건축 부지를 보면은 거의 평당 1억 6천, 1억 7천 수준에 나오거든요. 근데 평당 1억에 매매 금액도 30억대 초반이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면은 바로 안 팔릴 수가 없는 매물인 거죠.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박스에 껴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뒤쪽에 도로가 또 있거든요. 양면 건물이다 보니까 활용성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너에 이렇게 두 건물이 신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계약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저 베이지색 건물이랑 컨디션 비슷하게 신축이 가능해요. 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지가 37평밖에 안 되는데 무려 8층까지 신축이 됐거든요. 임대도 한 층 빼고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컨디션으로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꼬마 빌딩 중에는 정말 괜찮은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사실 평당 금액도 저렴하고 전체 볼륨감도 낮기도 하고 신축하면은 저렇게 좀 멋진 건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셀링 포인트가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긴 해요.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이 라인이 상권이 좀 약간 취약합니다. 이 도로의 양 옆으로 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라인에는 상권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신축된 건물들을 보면은 임차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이제 신축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임차인은 세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단점은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 비용은 저희가 약 한 14억에서 16억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30억에서 한 16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은 거의 한 50억대 건물이 되는 거다 보니까 추가로 뭔가 디벨롭적인 부분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좀 단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단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매매 금액도 30억 초반대고 평당 금액대도 이제 1억이기도 하고 같은 라인에 이제 신축된 건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단점 두 개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건물도 해당 건물이랑 이제 컨디션이 되게 비슷한데 같은 위치는 아니고 이제 북성수 쪽에 있거든요. 그 건물은 제가 넘어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뚝섬역에서 한 약 한 500m 정도로 이제 북쪽에 있는데 여기 이제 북성수거든요. 광나루로 대로변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광나루로 대로변의 바로 이면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례로 보여드릴 건물이 저 분홍색깔 벽돌의 건물인데 여기 주변 상권이 크게 연무장길처럼 있는 건 아닌데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나 대로변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피스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은 25년 8월달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매매 금액은 33억입니다. 대지 평수는 29.89평이고 연면적은 73.8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중공연도는 1984년 11월달에 지어졌고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현재 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네, 이 건물이 이제 최근 8월달에 33억에 이제 거래가 되는데 원래 이제 시장에 나왔었던 거는 작년 7월경부터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평당 금액이 1억 5천 수준이었었어요. 매매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제 43억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그 금액은 너무 높았었던 것 같고 이제 매도자분도 계속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금액을 낮추셔가지고 결국 이제 한 1년 만에 33억, 평당 1억 천에 이제 거래를 하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건물 이제 임차인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한데 매도자 명도 조건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이제 신축을 하기에는 적합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이제 바로 거래가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동이지만 연무장길처럼 막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성수 같은 경우에는 좀 꺼려하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여기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도 되게 많고 대로변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옥들이 좀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통사옥으로 세팅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신축 계획으로 잡은 거는 지하 1층에 이제 지상 6층 연면적 100평에 건축 면적은 이제 16평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 건축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억에서 14억 정도로 추가로 들어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50억 미만의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세대 주택 또 건물 신축하게 되면은 그 건물도 필로티 구조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지평수가 30평이 안 되다 보니까 동일한 구조로 신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를 하나 또 좋게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평당 금액이었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1억 5천 수준의 43억이면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당 금액이 1억 천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나와 있었던 매물들 중에서는 이 건물이 이제 가장 저렴하게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코너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셀링 포인트를 이제 총 두 가지를 잡았었는데 전체 매매 금액이 이제 30억대인 거, 두 번째로는 이제 평당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는 거를 셀링 포인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꼬마 빌딩이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이 대지 평수가 작은 게 단점이에요. 여기 대지가 29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은 1층이 없는 이제 필로티 구조로 신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쨌든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 점심에는 유동인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1층에 뭐 음식점이라던가 카페 임차를 맞출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 임대료가 꽤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게 되면 1층이 좀 날아간다는 게 좀 큰 단점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축하지 않고 저 상태로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상권이 좀 반대적인 성향을 띠는 게 1층 말고는 위에 층은 임대를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 옆에 보이는 저 두 건물들도 낡은 건물들이잖아요. 근데 저 건물들도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은 1층은 잘 채울 수 있는데 위에 층 같은 경우에 좀 사무실로 좀 채우기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이 건물을 좀 깔끔하게 신축을 해서 전체 사옥으로 세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나중에 엑싯을 하던가 아니면 임차를 세팅하던가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밸류업에 관련된 이제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30억대 매물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50억대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두 번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수동의 인기가 이제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도 왜 성수동의 꼬마 빌딩은 안 보여주냐라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촬영하러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성수동의 꼬마 빌딩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입지의 꼬마 빌딩이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은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건의 매매 사례를 좀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빌딩 리뷰를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보고 싶은 상권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촬영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